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천연기념물 260호인 평창 백룡동굴에 생태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탐방센터가 조성돼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는 전시실과 생성물 체험 코너, 영상실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돼 동굴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다는데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백룡동굴 생태체험은 어떨까요?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에는 메밀로 시작되는 음식과 특산물들이 많습니다. 메밀요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음식인데요. 지난 주말 평창에서는 계절의 여왕 5월에 걸맞는 먹거리 축제들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윤진현 리포터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고소한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여기저기서 흥겨운 정이 오갑니다. 노릇노릇하게 전을 부치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넘어가는데요. 평창읍 올림픽시장에서 3일간 열린 메밀 부치기 축제 현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올림픽시장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부치기 가게와 좌판이 생기면서 지금의 축제로 이어진 건데요. 평창만의 특별한 맛을 자랑하고 있어 시장 안에는 메밀전 골목이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평창 메밀 부치기는 순메밀 100%입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메밀 가루 가져가지만 평창은 메밀쌀을 맷돌에 갈아서 전통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높습니다. 평창의 메밀 부치기는 밀가루를 섞지 않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거꾸로 엎은 무쇠 솥뚜껑을 따라 흘러내린 반죽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는 왁자지껄이라는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와 함께 축제를 개최해 여러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치기 전병에 대한 시연도 하고 올챙이 국수도 시연 만드는 방법 시연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또 와서 자기가 직접 부쳐가지고 맛볼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밀하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무대인 봉평을 빼놓을 수 없죠. 지난 26일부터 3일간 봉평 전통시장 일원에서는 누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메밀국수의 본고장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살려 국수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된 축제입니다. 정월 대보름 하루 전 무병장수를 빌며 국수를 먹던 명기리 국수 세식풍속을 선보이며 2월에 열렸었던 축제가 올해는 꽃샘추위를 피해 따스한 5월로 옮겨졌습니다. 겨울 축제를 하다 보니까 밖에 온도가 낮다 보니까 행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애부인을 많이 이 평창과 봉평을 알리기 위해서 이 호석 추모제랑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앵기게 됐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음식업협회와 연계해 개발한 팝업 레스토랑 시그니처 메뉴가 야심차게 선을 보였는데요. 신선한 산나물을 비롯해 갖은 재료들로 만든 다채로운 국수 요리들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메밀을 이용해서 많은 음식을 좀 개발해서 애부인들한테 홍보를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음식 개발을 했어요. 유자의 산미와 메밀의 풍미가 훌륭한 참나물 누들 샐러드부터 강원도 감자의 구수함을 살린 콩물에 빠진 감자까지 수많은 국수 요리들 중 무얼 먹을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나른한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곰취 파스타의 부드럽고 쌉싸름한 맛은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봉평을 더 알릴 수 있는 착한 메뉴라 그럴까? 생전 먹어보지 않은 거라 새콤하면서 약간 맛있어요. 입맛이 탁 땡기면서. 반응 정말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반응이. 행사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국수를 만들어보는 체험과 뗏목 체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즐비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륜자동차협회와 연계한 그랜드 투어와 자전거로 평창을 돌아보는 그란폰도 대회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투어를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로 가는데 굉장히 좀 이국적이거든요. 가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꼭 다시 찾는 그런 공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하는 평창의 먹거리 축제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올림픽을 위한 행보에 한층 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의 평창은 다양한 먹거리 축제들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부치기 축제에서는 토속 음식인 메밀 부치기의 참맛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누들 페스티벌에서는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누들과 함께 봉평의 전통 메밀국수를 퓨전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미각을 일깨우는 이러한 축제들은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다양한 체험거리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종종각 건립공사 기공식이 5월 25일 평창군청 올림픽 홍보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공식은 올림픽 성공 개최 염원과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건립되는 대종의 종각 공사를 착공하면서 전통적인 직영 다지기를 통해 종각이 튼튼하고 오래가기를 기원하고 올림픽 붐 조성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종은 무게 2,018관, 약 7.5톤, 높이 2.8m, 직경 1.6m며 종각은 약 61제곱미터 넓이에 베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팔작 지붕으로 웅장하게 건립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종은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겨 관광자원화 및 국민화합의 종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머물다 가는 곳을 선정해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디자인 벽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봉평 면사무소 대형 벽면에 붉은 벽화 그림을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 디자인 벽화로 교체했습니다. 이번 벽화는 앞으로 군매너 평창문화시민운동의 알림이 역할 뿐 아니라 올림픽 군매너와 봉평 메밀꽃의 자연스러운 조화로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은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평창 조감운동장에서 디자인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매년 50여 회 이상의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14,000여 명 이상의 스포츠맨과 주민이 모여 화합과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평창 종합운동장에 대형 디자인 벽화를 조성해 동계올림픽 홍보는 물론 개최도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9호인 평창 황병산 산양을 체계적으로 전승해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될 평창 황병산 산양 민속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평창 황병산 산양 민속체험관은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52-2번지에 준공돼 지난 5월 24일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2층 건물로 전시실, 체험실, 대장간, 민속체험실, 공연연습실 등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관은 과거 차항리 주민들이 멧돼지 사냥 당시 사용했던 주루막, 썰매, 설피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가 평창군 용평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복농업 이동상담장터는 용평면의 여름 피망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맞춤식 교육교재를 활용한 질의응답과 현장 위주의 수요자 맞춤식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피망을 계속 재배하며 연작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토양과 재배 관리, 병해충 방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업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평창군이 5월 23일부터 사흘간 2017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됐습니다. 5월 23일에는 평창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창, 미탄, 박림 지역을 대상으로 24일은 봉평 및 휘닉스 평창에서 대화, 봉평, 용평을 대상으로 25일은 진부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진부 대관령을 대상으로 총 3회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무대인 봉평면 창동리 일대에서는 메밀꽃이 장관을 이루는 9월이면 효석문화제가 열리곤 합니다. 지난해까지 효석문화제에 맞춰 가을에 열렸던 효석 100일장이 올해는 봄철로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현장에 윤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조용하던 봉평의 이효석 문학관이 모처럼 어린이와 학생들로 붐빕니다. 효석 100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이 저마다 새하얀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글짓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한껏 내리쬐는 봄 기운은 아이들에게 순수하고 천진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점프라는 주제로 시를 썼어요. 그냥 원래 점프란 게 뛰어서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현실적으로 그냥 뛰면서 내가 아래에 무언가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직감하게 썼어요. 항상 학교에서 답답하게 공부만 하다가요.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좋고요. 또 주제 계속 고민하다가 있었는데 저희가 마침 막 평창에서 오고 그러니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주제로 이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효석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이효석 문학선양회에서는 1972년부터 매년 전국 효석 100일장을 개최하여 문학예술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제로 글을 쓸 수 있지만 연구와 노력 없이는 입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 대학부 해가지고 시, 산문 그리고 사생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자랑스럽게도 이 효석 100일장은 전국 단위의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정말 훌륭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효석 100일장은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처럼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드러지게 피는 9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효석문화제에 맞춰 가을에 열렸던 100일장이 올해는 이효석 추모식이 열리는 봄철로 앞당겨진 건데요. 100일장이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봉평의 가산공원에서는 이효석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과 헌화, 추모시 낭송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문예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 5월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늘 9월달에 효석문화제 메밀꽃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하고 또 문예 행사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중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조용하고 서정적인 문학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축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문학을 그리고 이효석 선생님의 문학 정신을 알고 읽고 독서를 원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100일장이라든지 문학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5월달로 하고 그리고 경축 메밀꽃 축제는 9월달로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올해는 문학 공간 프로젝트 봄날 이효석을 테마로 100일장 외에도 문학과 관련한 소소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사람들이 이효석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밀꽃의 화사함은 없지만 넉넉한 여유로움이 사람들을 맞이했던 올해의 효석 100일장. 참가자들은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순박한 본성을 그려내고자 한 이효석의 문학의 얼에 취했습니다. 효석 100일장은 문학공간 프로젝트 봄날 이효석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유치원생들부터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자신의 특별한 감수성을 뽐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산 이효석의 뒤를 이을 예비 문학가들의 열기가 문학의 고장 봉평의 열기를 더욱 북돋우고 있는데요. 싱그러운 5월의 봄날 봉평을 찾으시면 소설 속 낭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학 행사들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지난 2월 22일 개관한 햇빛700 용평도서관이 용평과 인근 지역의 책 놀이터이자 사랑방으로 주민 모두에게 유용한 여가와 독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창구 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인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1,5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인삼 재배 농가 18농가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평창군과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5월 27일을 시작으로 6월 2일, 6월 3일, 6월 10일에 총 4회에 걸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자원봉사자 기본 소양 교육을 진행합니다. 평창군이 산간 경사지 밭에 빗물을 활용해 관계 용수 확보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햇빛700 평창 군정 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